네. 이제 특허 출원 서류 두 번째 편입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교재는 자세히 이제 꼭지별로 이제 뭐 자세히 기재해 놨어요. 네. 이 과목에 어, 특, 뭐라 그럴까요? 이 과목이 약간 개론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세히 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실무하실 때 요 교재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변리사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신 분들이야 더 두껍고 자세한 교재가 있지만 그렇게 이제 뭐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권법에 대해서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책들이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본인 뭐 두꺼운 책 같은 경우 여러분이 보시기 어렵고 그죠? 네,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뭐 필요에 의해서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봤던 책, 예, 그러니까 개론서지만 여러분이 봤던 책, 참고할 만한 책을 어,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자 사실은 이제 강의 때 이제 이 교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권은 갖고 계셔라. 그리고 이제 이 강의 끝나더라도 이게 뭐 버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언제가 이거 필요할 수 있거든요. 꼭 별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때 참고할 만한 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요 책을 갖고 참고하시고 더 필요하면 그 외에 이제 다른 책들을 참고하시거나 이제 뭐 네, 아니면 변리사하고 이제 컨설팅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이제 책 한 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 책은 버리지 마시고 네, 학기가 끝나더라도 꼭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주 볼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 짱박아 두셨다가 어느 순간 이게 실무할 때 이제 문제가 되고 내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구석에서 이제 뭐 먼저 털고 찾아가지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용도로서 절대 이 책은 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참고하시기에는 이 부분은 좀 자세히 기재해 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건 자세히 이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요번 시간에는 뭐 우리가 이제 나머지 이제 2라고 했지만 거의 이제 다 봤거든요. 예, 다 봐서 그럼 우리가 서류를 작성할 때 그러면 발명의 설명을 어떻게 작성하고 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걸 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 이것을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네, 흠결이 있게 되면 이 규정에 흠결이 있게 되면 거절을 시키거든요. 거절을 시키는 것도 있고 안 시키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하도록 법에는 돼 있는가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보다는 좀 이제 짧은 내용으로 네, 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먼저 발명의 설명인데요. 발명의 설명은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공개가 돼야 돼요. 자세히 쓰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네. 여기 보시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걸 뭐라고 줄여서 이제 우리는 판례에선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통상의 기술자. 그러면 진보성에서의 통상의 기술자하고 똑같은 표현인가요? 네. 표현상으로 똑같죠. 그죠? 그럼 완전히 똑같나요? 100% 똑같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표현은 똑같습니다.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 분야의 평균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아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전 시간에 했던 진보성에서 얘기했던, 네, 대학교 3학년, 네, 학생, 대학교 4학년 학생 정도 그 분야의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차이가 뭐냐면, 진보성에서는 단수의 개념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발명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야지 그게 제대로 된 공개고 거기에 대해서 독점 배타권을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통상의 기술자는 우리가 특허를 줄까 말까를 판단하는 진보성의 통상의 기술자와는 다르게 이건 복수의 개념이에요. 요즘은 이제 복수 단수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이해하실 때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복수의 개념입니다. 복수의 개념. 그래서 통상의 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실시 가능하게.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이면 대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실시 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그 발명을 쉽게 기재를 해줘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발명의 설명에서 발명이 공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독점 배타권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복수의 개념이고 그래서 진보성에서 얘기하는 통상의 기술자보다는 조금 낮은 개념이다. 표현은 똑같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명의 설명을 어떻게 기재하느냐 그 발명을
쉽게 CC할 수 있도록. 쉽게 CC한다는 게 뭐죠? 요거는 과도한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CC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재해야 된다고요?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명상하게. 꼭 기억하십시오. 명상. 우리는 기술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해야 돼요. 추상적인 표현 안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상세하게. 왜? 공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명상하게 기재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네. 쉽게 CC 가능하도록 명상하게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다 이제 기재를 했는데 막 발명을 한 3-4줄 적었어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공개가 될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실시합니까? 네, 그러니까 자세히 기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발명의 설명 부분이 이제 가장 우리의 추론 서류 중에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엔 이 규정이 없었는데 여기 이제 42조 사망의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요 규정이 42조 그냥 사망 규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한 10여 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요게 1호가 됐어요. 1호가 됐고 42조 사망 2호가 여기 신설이 됐습니다. 요거 이제 어떤 세계적인 추세를 쫓아서 배경 기술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배경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구체적인 추론 서류 내용 얘기할 때 거기 이제 배경 기술 쓰잖아요. 선행 기술 문헌 적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규전에는 안 적어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꼭 적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배경이 되는 기술을 폭로하라는 얘기예요. 너가 A-를 추론했는데 그러면 자, A가 뭐 너가 A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계량해서 A- 추론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A-를 A를 밝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경 기술을 꼭 쓰도록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 개척 발명인데요? 개척 발명에서 배경 기술 없는데 이게 처음인데요?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최소한 이게 개척 발명이라는 내용을 거기다 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칸을 비워두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꼭 기재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기재가 안 되면 우리 이제 42조 사망 2호 위반으로 거절을 하는데 요거는 그냥 발명 자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 거절 이유다 그러면 착오로 특허되고 나면 이제 무효 사유도 되는데 요거는 형식상의 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거는 거절은 시켜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착오로 특허가 됐어요. 그 다음에 무효까지 시키느냐? 예, 그렇지는 않는다. 예, 권리를 줬다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돌리지는 못한다. 예,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절은 시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청구범위 기재는 어떻게 하느냐? 청구범위 기재는 이제 청구범위 기재와 관련해서 다 펼쳐놓고 보도록 하죠. 청구범위는 일단은 자, 좀 지울게요. 자, 우리 이제 발명의 설명에서 자세히 기재했잖아요. 그죠? 공개를 했죠. 그럼 내가 공개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독점배타권 주세요. 이게 청구범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발명이 특허를 달라고 요구한 발명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바로 발명의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A를 기재하고 위쪽에 이제 발명의 설명이라고 하면 청구범위를 A에 대해서 특허를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특허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A만 기재해놓고 B는 기재 안 했는데 여기서 다시 B도 특허를 달라고 요구하면 여기 없잖아요. 그죠? 이거 특허 줄 수 있어요? 공개도 안 했는데 특허 못 준다는 거예요. 이 B라는 건. 그래서 청구 범위는 반드시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발명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발명의 설명에는 없는데 만약에 도면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면도 발명의 설명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면에 있어도 뒷받침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포함된다. 네, 그러니까 발명의 설명에 있는 걸 특허를 달라고 요구해야지 발명의 설명에 없는 것을 특허를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A고 이쪽이 A. 오케이. 이쪽이 A, B인데 난 특허를 A만 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A만 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되겠죠? 그죠? 이거 다 됩니다. 그런데 이쪽이 A인데 이쪽이 A에 대해서 A뿐만 아니라 B도 달라고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 같거나
발명의 설명이 결국 범위가 넓겠죠. 네. 두 번째는 이 청구 범위는 어떻게 기재하게 되냐면 발명을 명확하고 그 대신 간결하게 이건 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피켓 시위하는데 A4 용지 50장 들면서 피켓 시위할 수는 없잖아요. 간결하게 적어야겠죠.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요거는 발명을 명확하게. 이것도 이제 기술서이기 때문에 아무튼 청구 범위도 명확해야 돼요. 단 간결하게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명간하게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과 관련해서는 요 다음 시트에 조금 더 요거는 구체적으로 심사 기준 내용을 제가 실어놨으니까 그건 거기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여기서 요 두 가지 요게 이제 42조 사항 1호고요. 요게 42조 사항 2호예요. 네. 요걸 위반하게 되면 요것도 거절 이유가 되고 착오로 특허되면 이제 무효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할 것. 이게 이제 3호에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그러면 너무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데, 청구 범위를 기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제한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리고, 그 대신 이제, 왜냐면 어차피 자유롭게 썼는데 보니까 명확하고 간결하지 않아요. 그럼 42조 사항 2호로 거절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3호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42조 6항을 신설했어요. 예, 그래서 자, 보호받으려고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구조, 방법, 기능, 물질 이들의 결합. 그래서 이제 구방, 기물결.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대신 요거는 만약에 여기에 흠결이 있다고 해서 거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선언적 규정이에요. 선언만 해놓는 거예요. 선언적 규정이어서 거절 이유도 아니고 뭐 당연히 무효 사유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자, 하나 더 이제 우리 또 서류와 관련해서 이제 그 특허 요건이 있는 게 우리가 옛날에는 일발명 일출원주의라는 걸 취했어요. 철저하게. 네.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자, 일발명 일출원주의. 발명 하나당 출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2개 출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옛날엔 발명들이 간단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뭐 가능했고, 그 다음에 출원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출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1년에 거의 한 10몇만 건 이렇게 출원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청광도 발명이 복잡해져서 굉장히 청광을 여러 개로 해서 이제 우리가 특허를 받거든요. 하나인 경우를 못 봅니다. 예, 도리어 다 합을 보면 못해도 7, 8항, 10항 이상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 발명이 다 다른 거죠. 네. 근데 이걸 일발명 일출원주의를 취하게 되면, 만약에 10항짜리인데, 예, 이걸 일발명 일출원주의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원권이 10건으로 늘어나요. 그럼 특허청도 기하급수적으로 업무를 봐야 될 건이 많아지고, 출원이 입장에서도 비용이 계속 증가가 되겠죠. 관리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 일발명 일출원주의를 관철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허법 45조에서는 하나의 특허 출원 범위라고 해서 이렇게 만약에 예컨대 새로운 찐빵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조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찐빵이란 발명이 있고 또 제조 방법이란 발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얘네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출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는 한 번에 출원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1군 발명 개념을 도입합니다. 얘네들이 서로 기술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군에 속하는 발명이다라고 해서 1군 발명 1출원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발명 일출원주의를 완화시킨 거죠. 그래서 관련이 있으면 출원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명 여러 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항제로 여러 항으로 기재하면 되죠. 1항에 A, 뭐 2항에 B, 뭐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관리도 쉬워지고 비용도 절감되고 특허청도 관리가 이제 쉬워지는 네. 요게 이제 하나의 특허처럼 범위라고 하고 요걸 강학상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일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단일성은 좀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나의 특허처럼 범위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발명이 여러 개 있는데 얘는 묶지 말아야 될 걸 묶어서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묶어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틀림없이 하자가 있습니다. 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거절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발명 자체 하나하나의 하자는 아니지 절차상의 하자잖아요. 묶지 말아야 될 걸 묶은 것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거절 이유가 되는 건 맞는데 45조가 네,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분이 되려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하는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인일군 발명 하나의 특허 추론 범위다라고 해서 이제 추론해서 특허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그런 관련성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45조 위반으로 거절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좀 다른 심사실무 내용, 이거 심사실무 내용인데요. 다른 심사실무보다는 요게 더 여러분들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요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어디에? 청구범위에. 청구범위에. 네. 그래서 이제 좀 심사실무 내용인데요. 실무 내용인데 좀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땐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자, 이제 표현이 있는데 표현이 불명확한 표현이에요. 불명확한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명관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다만 이렇게 불명확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말고는 쓸 말이 없어요. 또 발명의 설명에서 특정이 돼가지고 네,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다만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못 쓰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다 불명확한 표현들입니다. 이런 거 청구 범위에 이런 표현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예 소망에 따라 네 소망 뭘 소망하는지 필요에 따라 뭘 필요로 하는지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특히 예를 들어서 예컨대 만약에 0도씨부터 10도씨 이렇게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표현도 없이 뭐라고 하는 거야? 5도씨에서 5도씨 특히 5도씨는 예를 들어 5도씨는 그러면 5도씨 그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4도씨부터 6도씨까지라는 거예요? 4.9도씨부터 5.1도씨까지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지 않죠? 네. 이게 불명확한 거예요. 또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밑도는. 밑도는 같이 쓰는 거예요. 예컨대 A, 밑 또는 B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A, B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A, B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밑도는 못 씁니다. 근데 이건 많이 써요. 실제.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쓸 수 있으려면 청구범위에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발명의 설명에서 A 밑 또는 B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쓰면 이거는 42조 사항 2호로 거절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우 이런 걸 쓰느냐? 이런 경우죠. 만약에 이제 뭐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만약에 20도씨 이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활성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A와 B가 모두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20도씨 이상에서는 이제 네, 온도가 높기 때문에 A나 B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뭔가 하나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A, 밑 또는 B 이렇게 해놓고 그 대신 적어줘야죠. 발명의 설명에서 A, 밑 또는 B는 이런 의미다. 라는 걸 적어줘야겠죠. 그런 문제가 없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밑 또는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주로 주성분해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주자는 뭐죠? 어느 범위까지가 주자예요? 전체 80% 이상? 70% 이상? 50% 이상? 잘 모르겠죠? 이게 불명확한 표현이에요. 주로, 주성분해, 주공정에, 적합한, 정량에, 적당하다. 이게 뭐예요? 적합한 게 뭐예요? 정량이 뭐예요? 잘 모르겠죠.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네. 뭐 예컨대 3 내지 5g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 거고 사실 많은 높은 이런 표현들
대부분, 거의, 대량, 약 이게 다 불명확한 표현입니다. 높다는 건 뭐예요? 어디부터 높아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몇 층부터 높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5층부터 높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5층부터 높다고 할 수 있잖아요. 많은 건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많은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대부분 거의 대략은 뭐예요? 아니 뭐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거 불명확한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뭐 특정되지 않는 이상 이런 걸 뭐 특정하고 쓸 리는 그다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형태도 안 돼요. 뭐뭇을 제외하고 뭐뭇이 아닌 이걸 일명 제외 크레임이라고 하거든요. 제외 크레임. 크레임은 이제 우리가 청구항을 크레임을 번역해서 우리는 청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외 크레임, 제외하는 형식. 그러니까 이런 거죠. 1항에 자동차가 있는데 A와 B와 C라는 구성 요소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2항에 제1항에 있어서 C를 제외한대요. 그럼 A, B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는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이게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불명확해지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A, B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으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A 플러스 B를 쓰고 그 다음에 2항에 제1항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제1항에 있어서 C를 더 추가하는 형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구성 요소가 많아지면 구체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는 형태로 쓰도록 하고 구체화되는 형태로 쓰도록 하는 거지 이거 제외하고 뭐뭇이 아닌 이런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점점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아예 인정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4번에서는 수치 한정 발명을 합니다. 뭐뭐 이상 그러면 어디까지라는 거야? 뭐뭐 이하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거야? 이거 불명확하죠. 또 0부터 10 이게 뭐 단위 같은 거 안 쓰고 0부터 10 이런 건 안 돼요. 네. 그리고 0을 포함한 수치 한정인데 이런 거예요. 이거 0을 포함했을 때 왜 이제 우리가 0도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0을 포함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줄이다 보니까 이게 문맥이 안 맞는데요. 요거는 필수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수 성분. 네. 필수 성분. 네, 임의 성분이 아니라 필수 성분. 예컨대 이런 거죠. 만약에 A, B, C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함량이 어떻게 되냐면 B를 갖다고 봤더니 이렇게 쓴 거예요. 0부터 뭐 20 weight percent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0이 들어가면 B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필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성분에 0을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있어야 되는 성분을 표시할 때 이 0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못해도 0.1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함량이 적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0을 포함하는 거, 네. 이게 임의 성분이 아닌 필수 성분인데 0을 포함하는 형태로는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자, 이런 거 안 돼요. 120도씨 내지 200도씨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잖아요. 근데 더 바람직하게는 이게 더 효과가 좋대요. 150도 내지 180도씨. 이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의 청구항에. 이거 이중 수치 한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도 논란이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중 수치 한정 정도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거를 갖다가 계속 바람직하게 또 바람직하게는 해가지고 계속 한정하는 경우는 말고 이렇게 한 번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더 효과가 있는 요거를 더 그 안에서 한 번 정도 특정하는 거. 요거는 저는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심사실무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요걸 부정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잘못된 기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논란이 있었어요. 예, 판례에서도. 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쓰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안 쓰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효과가 있는데 더 효과가 있는 거. 그럼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 한 2항에 120도 내지 200도씨라고 하고 제 3항에 뭐 쓰는 거예요? 제 2항에 있어서 더 바람직하게 150도 내지 180도씨라고 쓰는 거예요. 이러면 오케이. 근데 이거를 하나의 청구항에 쓰는 건 안 된다. 이거 되게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바람직하게는 계속 나오는 건 안 되지만 한 번 정도 2중으로 되는 거는 3중, 4중은 또 몰라도 2중적으로 수치 한정하는 거는 하나의 청구항에 써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심사실무와 판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고 간결하지 못하다고 해서 42조 4항
2호 위반으로 거절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이제 시험과는 상관없고 교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요런 부분에 있어서 청구항을 작성하고 이럴 때 간단한 이게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표현들은 우리가 교정 볼 때도 교정 보거나 이럴 때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럴 때는 얼마든지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요건 잠깐 42조 사항 2호와 관련돼서 심사 기준 내용을 조금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추론 서류와 관련돼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